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했고, 정부는 전체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며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실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정상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응급실 상황은 붕괴라는 표현은 가볍고 재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료적인 재난이란 대처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가 밀려들 때라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30분을 넘긴 사례가 8,000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언론은 최장 9일에 이르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날 재난적 상황의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응급실 환자 수는 하루 2만 명에 달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3, 4배의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휴진을 하다 보니 아픈 사람은 모두 응급실로 몰립니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로 위험에 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연휴 기간 동안 환자가 폭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무책임하다고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 괜히 위기감을 붙이려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의료 붕괴를 걱정하면서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다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요령이나 수칙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듯 현재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위기와 재난적 상황은 현실입니다. 이미 주변에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하는 각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디 괜찮아 하는 말은 그만두고 위기의식을 갖고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 행동 요령 첫 번째, 성묘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 벌초 작업 중에 예초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팔다리가 베이거나 눈에 이물질이 튀어 안구를 다칩니다. 또 얼굴도 찢어지고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자면 5, 60대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세대인 거죠. 벌초나 성묘길에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일도 잦습니다. 또 고열과 두통, 구토와 복통을 동반하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스스, 가무시다와 같은 3대 열성 질환도 걸릴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추석 때 성묘를 하는 것이 후손된 예의지만 재난적인 상황이니 예외적으로 성묘는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 행동 요령 두 번째, 명절 음식을 최소화하자. 어머님들은 추석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칼에 베이거나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에게 그리웠던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실에 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최소화하거나 시장 반찬 가게에서 만든 명절 음식을 사 먹는 것도 한 요령이겠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 행동 요령 세 번째, 과식하지 않는다. 명절 음식은 대개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 소화가 더딥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음식과 간식 그리고 주전부리로 늦게까지 과식을 하게 마련입니다. TV에서는 특별 편성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친척들이 모여 고스톱이라도 한 판 벌어지는 날에는 움직임도 적어 소화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과식하지 말고 식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해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특별 행동 요령 네 번째, 급하게 먹지 않는다. 떡과 과일 등을 급하게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리거나 급체 소화불량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체에 걸리면 갑자기 명치주위에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식은땀이 쏟아지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온몸에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다 호흡곤란을 겪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복통 환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천천히 잘 씹어먹기를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목에 생선가시라도 걸리는 날에는 정말 큰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증이라서 나는 아파 죽겠지만 다행히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다 한들 뒤로 밀릴 게 분명하거든요. 추석 연휴 특별 행동 요령 5번째, 과음하지 않는다.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한 가족 모임이 아수라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음으로 자제력을 잃고 가슴에 담아뒀던 말, 할 말 못할 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다가 주먹질에 칼부림까지 일어나 사람이 다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늘 소란스러운 집안은 이번에도 또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음이 아니라 아예 금주를 하거나 술자리를 피하는 것도 불행을 예방하는 현명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 행동 요령 6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코로나19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귀향, 귀경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지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추석 명절 귀향, 귀경길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번에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끝장입니다. 위기 상황이니만큼 일가 친척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거나 가까운 곳만 다녀오는 것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현명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이번에 좀 안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차 없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 게 좋지. 오다가 행여 교통사고라도 나고 골든타임 놓치면서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쭉 들어보시니 대수롭지 않아 보이시죠? 기껏 마련한 행동 수칙이라는 것이 음식 천천히 먹고 조금 먹고 귀향 귀경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연관된 사고로 찾아오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무서워하면 길은 도대체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에는 그 재난에 걸맞는 특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는 늘 별것 아닌 것 같아 가볍게 지나친 일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유사시에 걸맞는 행동으로 추석 연휴 기간을 무사하게 잘 넘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